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마이크 드릴까요? 자신을 돌보라, 서로를 돌보라, 그리고 공동체를 돌보라, 이거를 들었을 때 가장 그 마음이 와닿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문구가 민들레 사협동조합의 표현하는 게 됐는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게 한 사람의 이렇게 모래시계의 철학으로 나왔는지 아니면은 그래도 그 조합원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나온 건지 궁금합니다. 공조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걸 떠올려 봤는데요. 네.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똑같은 게 이러면 민들레라는,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이제 신입 직원들도 있고 하니까 민들레라는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런 것도 많이, 이게 역사에 관해서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근데 잘 안 떠올라요. 근데 이제 대충 이제 막 꾸며내죠. 꾸며내긴 하지만 공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느 한 분이 제안했겠죠. 근데 그게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가 제안했을 것이고, 그게 동의되지 않았으면 거기에서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과정들이 잘 안 떠올라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이미 초기에 참여한 주체들이 사실 이제 어느 정도 공조가 되어 있었던 분들인 거죠. 어떤, 우리가 왜 여기에 모이는지 이런 것들이 그냥 그것을 누군가 말로 최종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한 거죠. 근데 그분을 찾으면 상을 주고 싶은데 아무튼 찾지 못하겠고, 그렇다고 해서 저걸 굉장히 치열하게 토론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치열하게 토론을 했으면 저렇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은 그냥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누군가가 발견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쉽게 되지 않았나. 돌봄이라고 하면은 서로를 돌보는 거를 먼저 돌봄이라고 네네. 서로 상대. 돌보는 거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이 자신을 먼저 돌본다는 게 어떻게 보면 서로를 돌보는데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는 걸 저도 이렇게 돌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그러면서 알게 된 후에 이 문구를 접하니까는 너무 이렇게 마음이 와닿아서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지혜를 가지신 분들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우리가 한동안은 민들레 굉장히 무슨 영적인 조직인 것처럼 알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다 영적이죠. 존재 자체가 영적이긴 한데 좀 더 그런 생각이나 이런 지혜를 가진 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 초기 그걸 만들어내는 분들이. 그러니까 자신으로부터 문제가 출발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자신을 늘 예를 들면 수행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 되게 많이 있어서 그런 분들의 이제 핵심적인 어떤 방식인 거잖아요. 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이니까. 네. 근데 이제 뭐 그 돌봄 서비스 현장에서 보면 사실 그런 게 있죠. 내가 이제 아침에 부부싸움을 하고 왔어,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여기 누구한테 서비스를 하러 가면 기분 안 좋고 짜증나고 하면 여기다 화풀이 하거든요, 사실은. 뭐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보면 자기가 오늘 참 내가 오늘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해피 바이러스가 되어야지, 아니면 뭐 어쨌든 굉장히 이제 잘 준비되어서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만들면 누군가가 힘들어해도 이렇게 오히려 위로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데, 내가 짜증나 있으면 사실 이제 예를 들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상을 봐서도 자신을 잘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오늘 나왔던 발표 내용 중에는 어떤 내용인데, 미들레 의료업체 사회협동조합을 좀 오랜 기간 나름의 일정을 가지고 지켜봤던 사람으로서 돌봄에 관련된 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미들레가 처음에 태동했을 때부터 한방치료하고의 관계성을 이제 멀리 일단 동떨어져 생각할 수가 없는데, 예를 들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일상 편의 서비스라든가 그런 내용들의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
그 내용들이 이제 한마디에서 처음에 그 화폐 가치 개념으로 서로 돌봄을 주고받는 하나의 기제로 작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돌봄이라는 게 원래 화폐에서 좀 비과시화된 그 특정되지 않은 가치 영역이었는데 이제 한마디에서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서로 시간을 뭐 순환하고 뭐 나눈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이용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커뮤니티 케어가 이제 좀 주고받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초창기 때 하셨던 활동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부터 이제 이어져 왔던 활동들이 현재 좀 지속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활성화돼서 좀 한마디치와 함께 좀 영향력 있게 같이 갈 어떤 구체적인 플랜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 오늘 발표에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어서 좀 질문하기가 불편하지만 좀 궁금합니다. 네. 지역화폐가 결합이 되는 문제인데요. 뭐 저희들이 뭘 기획할 때 늘 들어가긴 해요, 항상. 왜냐하면 이제 그런 뿌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기획을 해도 지역화폐 시스템을 그 안에 담는 방식으로 기획을 하긴 하는데 현실이 이제 좀 그렇게 잘 작동하진 않아요. 작동하지 않고 이제 어쨌든 레츠라는 이제 단체 조직 자체도 지금 사실 약간 정체성의 위기에 좀 처해 있달까? 약간 좀 그렇기도 하고 또 좀 더 창의적으로 고민을 못한 거겠죠. 그래서 아주 쓸모 있게 지금 기획되지는 않고 물론 이제 지역화폐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역할을 좀 분담한 거예요. 민들레가 지역화폐를 다 가지고 가서 뭘 하는 건 아니고 민들레가 만드는 이런 시스템과 또 지역화폐를 중심으로 지역화폐 협동조합이 만들려고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뭐 별건 아니죠. 그냥 어쨌든 사회적 경제 영역의 어떤 관계들을 지역화폐로 엮어보겠다고 하는 거고 그 시스템을 좀 더 최근에 있는 뭐 블록체인 이런 걸 해서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건데 그것과 민들레가 연결은 되어 있어요. 민들레라든가 다른 사회적 경제들이 연결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우리 일이 이제 아닌 게 된 거죠. 그 지역화폐 협동조합의 일이 좀 된 거예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 이제 초기에 그 이제 사람 간의 거래를 만들어냈던 돌봄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더 이상 약간 빛바랜 것처럼 된 거죠. 이렇게 약간 시스템 중심으로 지역화폐도 시스템 중심으로 고민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나가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 아까 만드신다는 운영 플랫폼 하나로 네. 그때 좀 사용하실 계획이라든지 이런 고민들은 내부적으로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무슨 뭐 시간 화폐라든가 우리 저희도 많은 시도를 해보긴 했는데 막상 이제 지금도 우리가 이제 뭐 건강만 활동이라는 거 고민할 때 그렇고 모든 것에 뭐 이렇게 이제 약간 건강 화폐 지급 같은 걸 넣어요. 그럼 이제 건강 화폐를 자기가 열심히 건강 활동을 하면 건강 화폐를 받아서 그 건강 화폐로 뭐 의료기관의 약국이나 뭐 이제 옆에 있는 품앗이 매장에서 뭐 음식을 살 수 있다든가 이렇게 이제 설계는 늘 하고 늘 활용은 해요. 그 규모도 어느 정도 항상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정말 이렇게 확장하는 데는 저희들도 이렇게 더 고민을 많이 못하고 있어서 예를 들면 그냥 저희들 생각해보면 아까 말한 그런 시스템에 지역화폐 넣을 수는 있어요. 항상 그렇게 해왔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잘 지금 고민을 못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예를 들면 뭐 저희들이 처음에 의료생협하면서 실무자들의 50% 인건비 50%가 지역화폐였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그 돌아가요. 그럼 그 사람 뭐 받아서 또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이제 촉진되는 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냐? 예를 들면 그래서 그 점점 줄었어요. 30%, 10%, 이제 5%, 이제는 선택. 지역화폐를 5%로 받거나 뭐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흐름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고민은 뭐 제가 충분히 못해서. 제가 조금 보충해서 대신 답변을 드리면 한반대츠와 같은 그런 이제 원래 의미의 지역 화폐라고 번역이 되는 그런 것들 또는 뭐 타임뱅크 이런 류는 폐쇄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화폐가 없이 이루어지는 거래고 그래서
시간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타임달러나 타임뱅크 1시간의 이제 등가가치 또는 누구는 뭐 청경채를 주고 누구는 미용 서비스를 주고 서비스 대신 재활을 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어쨌든 그 조건은 폐쇄된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충분히 잘 이루어질 때 거래가 잘 되죠. 그래서 한반렌치에서도 그 관계, 그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품앗이 만찬이라든지 품앗이 놀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래를 활성화시켰고 그렇게 해서 이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럼 본질적으로 사실 비화폐적 거래고 관계 중심의 거래고 폐쇄적인 공동체 안에서의 거래인데 지금 고민하는 그리고 민들레가 처해 있는 지역사회에서 위치 그리고 또 커뮤니티 케어나 이것은 그런 폐쇄적인 공동체 아니라 지역사회라고 하는 훨씬 더 개방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반렌치나 그 타임뱅크 이런 것들을 확장하는 거하고 좀 다 시스템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두루를 쓰고 그걸 계속 이제 쓴다 이런 의미는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돌봄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 이제 서로 그렇게 돌보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과 지역사회로 확장이 되었을 때는 그 관계가 훨씬 더 넓어지기 때문에 바로 확장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지금 지역사회에서는 그 지역화폐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대전에서는 호혜시장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좀 확장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보충 설명이었습니다. 저도 민들레 조합원을 대전 성악을 조금 알거든요. 저보다 잘하시네요. 네. 혹시 다른 분 질문 있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협동조합 착한 책가게 이사장 전광철이고요. 제가 올해 초까지 성북 마을경제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돌봄 커뮤니티 케어 관련해가지고 좀 사업 추진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거 관련된 궁금증하고 그다음에 저희 출판사에서 그 복지 체계 전환에 대한 그런 관련된 의서를 올해 내일 계획이었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질문을 드리는데 이게 너무 뭐 돌봄에서 갑자기 이제 정책 수준으로 넘어가서 좀 질문하기가 그렇긴 한데 그 관계가 단절되고 각자 고생하는 그런 삶의 체계 삶에서 그 지역에서 서로 돌보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걸 이제 정부가 좀 주도하는 상황에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 의료 전달의 중심으로 가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비스 몇 가지 서비스를 그냥 이렇게 제공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막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 사실 그런 체계 내에서도 의료사역과 같은 주민 주도의 어떤 그런 조직들이 그 정책 안에 그 어떻게 보면 좀 결합도가 떨어지게 이렇게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느낌을 받았었고요. 의료사역, 생협 이런 곳에서의 역할이 어느 정도로 지금 진행될 수 있을지 하고 그 다음에 좀 주민이 같이 이렇게 주도해서 좀 가게 되는 그 현재의 그런 상황들 꼭 대전뿐만 아니라 좀 아시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좀 듣고 싶습니다. 여기 오다니 교수님이 왜 안 오셨나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전국적인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아실 텐데 일단 의료사협의 그 포지션과 관련해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말씀 약간 자원 영역에서 구성시키고 있어요. 네, 그 많은 이제 선도사업 지역에서도 그다음에 이제 만산이나 이런 정도 약간 그 지역사회 신뢰를 많이 획득하고 뭐 이렇게 이제 좀 그렇게 권위를 얻은 곳은 조금 더 이제 서비스도 가져갔어요. 의료사협이 스스로 몇 가지 서비스를 뭐 제가 급여 사업 같은 게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커뮤니티 케어의 방식에 맞는 서비스 사업을 받아서 하기도 하고 부처는 뭐 건강지도 양성 과정을 의료사협이 해요. 예를 들어서 좀 어이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해왔으니까 하라고 하는 거지만 커뮤니티 케어라는 시스템에서 의료나 의료사협이 가져야 될 위치가 뭔지에 고민이 없었던 거죠. 그 부천을 고민하는 그룹에서는
예를 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사협이 이제 그 지역에서 갖고 있는 힘이나 신뢰 정도에 따라서 정말 뭐 그래도 이름이 의료사협이고 뭐 그동안 뭐 한 경험이 있으니까 이거 하세요 하고 이렇게 떼줘서 사업을 주거나 조금 뭐 전체 중심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지만 대체로 이제 약간 그런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뭐 물론 선도 사업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더 좀 자유로운 면이 있는데 어쨌든 의료사협이 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이 중심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기획하는 중심이 어떤 방식이든 뭐 머리를 받고 들어가든 지자체 단체장이 돼서 들어가든 뭐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 기획 단계에 들어가서 사실은 서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해서 들어가야지 이미 기획되어 있는 것에 이제 가보면 의료사협이 할 수 있는 별로 뭐 이렇게 이제 좀 푼돈 나눠주듯이 이제 취급 당하는 경우가 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럼 우리 할 일이나 하자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뭐였죠? 전국? 네. 주민주도로 하는 이제 그래서 그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제가 이제 뭐 주민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주민들이 이게 무슨 제도지? 이걸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이건 내 문제다. 나한테 돌봄 문제가 발생을 했다. 내가 갑자기 직업을 잃었어. 다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럼 나를 먹여 살리거나 내가 당장 생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아니면 내가 큰 병이 걸려서 아니면 내가 갑자기 뭐 가족들 사이에 여러 문제가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아서 혼자 독거하게 되어서 생활에 문제가 생겼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문제다. 자, 각자 그렇게 생각해 보시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 문제로라고 생각하고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게 무슨 복지 서비스가 뭐가 주어지는지, 뭐 어디에 어떤 수가가 있는지, 어떤 요양 제도가 안 돼.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주민주도 입장에서 볼 때는 주민들이 자꾸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만 바라보게 만들면 이제 이 주체성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도를 잘 만들어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 이 문제가 아닌 것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문제가 왜 나왔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닥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나는 지금 건강하니까 괜찮으니까 아니고 지금 건강하다가도 내가 갑자기 장애가 발생하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뭐 취약계층에게만 오는 문제도 아니고 뭐 돈 많은 사람은 안 늙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안 다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 케어라는 물론 이제 그 정부나 이 정책을 주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뭐 경제적인 이제 지역 사회 전체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어디에 특정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그게 보편성을 얻는 과정은 결국 누구에게나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편성을 얻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문제도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발생하는 문제고 나에게도 발생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 가족 지금 누군가를 떠올려 보면 그 사람이 사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단지 현재 우리가 커뮤니티 케어 그러면 노인의 요양제도 무슨 요양시설 이 정도 떠올리잖아요. 아니면 무슨 동주민센터에서 수급자 관리하는 거 이런 정도만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범위 바깥에 있는 사람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 가족 중에도 좀 돌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일상생활을 갖고 있는 문제인데 그것이 이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혼자서 가족 간에서만 해결이 잘 안 되는 문제로 발생했을 때 결국은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라는 걸 이제 인정해야 되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문제다. 나에게 곧 닥쳤거나 이미 어떻게 보면 나는 내 가족 누군가에게 발생한 문제. 우리 가족 중에 암 환자 생기면 돌봄 문제 생겨요. 그거 여기 없잖아요, 내용에. 그럼 그거를 만들어내는 게 주민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뭐 돌봄은 뭐 수급 체계니 뭐 이런 것만 만드는 게 아닌 거예요. 암 환자가 무지 많이 생기고 그 암 환자의 돌봄 문제나 암 환자의 의료 비용 문제나 많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돌봄 문제라고 보냐고요. 물론 우선순위에서 노인이 워낙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이런 우선순위는 있긴 하겠지만 그 돌봄 문제는 그렇게 이제 우리를 중심으로 보면 이미 문제가 많이 있고 주민주도가 이렇게 뭐 몇 가지에서 무슨 뭘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의식 그러니까 이게 나의 문제다. 이게 내 문제를 해결해야 이제 우리 전체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고민을 하도록 해야 된다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럴 때 그래도 그나마 이제 이런 의료사협과 같은 조직이 이제
뭐 아주 대중적으로 깊이 있는 고민은 아니지만 근데 조직 존재 자체가 사실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 의료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것부터 출발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전국적으로는 저도 상황을 잘 모르는데 뭐 우리 오다니 교수님 잘 아시잖아요. 한번 물어보시면. 뭐 선도 사업 거의 뭐 복지부는 이제 거의 물 건너갔다. 뭐 이렇게. 복지부가 추진하는 이제 커뮤니티 케어는 초기에 막 드라이브를 걸어서 엄청난 재원이 계속 투자되면서 선도 사업 지역에서 뭔가 모델이 나오면서 확산될 것이다. 이 이제 흐름은 이미 이제 꺾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별 볼 일 없다. 뭐 잘 모델을 만들어진 곳이 있다면 그냥 그것으로 그냥 좀 만족한다. 현재 더 이상 드라이브를 걸거나 할 수 있는 뭐 동력도 없고 약간 그런 고민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그렇다고 피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오다니 교수가 행안부 쪽에 관계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행안부가 그것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모델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게 더 미래를 뭐 개척한다 이렇게 이제 오다니 교수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전국 상황. 빨리 오라고 하세요, 오다니 교수님. 다른 질문 있으세요? 우리 항상 이렇게 시간에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아까 이제 돌봄의 세 가지 차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돌보고 서로를 돌보고 공동체를 돌본다고 어쨌든 층위가 다른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제일 빈번히 일어나는 것은 서로를 돌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로를 돌볼 때 거기서 비대칭성의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사실 요즘 사람들이 감각적으로 뭔가 대칭적이고 그러니까 서로 좀 동의한다는 어떤 것들 양적 평등을 양적인 뭔가 균형을 추구하는 그런 거에서 이 비대칭성의 문제를 조금 더 말해서 어떻게 고민되는 게 있나요? 실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 그 다음에 그런 비대칭성의 문제들을 좀 해결해 나가기 위한 시도들이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네,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는 의료를 고민할 때 이제 사실 의료 생협 고민할 때 의료 자체의 비대칭, 그러니까 의료 정보나 의료가 비대칭을 전제로 사실 존재하는 영역이잖아요. 의료인, 뭐 전문가, 그리고 뭐 정보를 잘 모르는 많은 사람, 뭐 이렇게 존재한다.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사실 의료 생협이 태동하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 정보가 누구인가에 독점되어 있음으로 해서 사실은 이제 주체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자신의 건강 문제를. 그래서 우리가 뭐 건강 자치력이라는 말을 이제 그래서 쓰기를 시작을 했는데 자신의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 뭐 그것이 건강 정보든 무엇이든. 근데 이제 뭐 기존에는 의료인이나 의료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의존해 왔다. 그래서 우리는 의료 생협이나 의료 사업이 필요하다. 약간 이제 이런 이제 흐름이 있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비대칭성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면이 있는 이제 그런 의료 생협 운동의 특성이 그나마 이렇게 의료인의 권위와 독점으로 되어 있던 것들을 좀 더 약간 뭐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주민들과 나누고 정보를 나누고 스스로 건강할 수 있도록 하는데 더 중심을 두고 뭐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아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돌봄 영역에서는 이제 흔히 이제 갑을 관계가 이제 많이 얘기를 현장에서 보면 이제 두 가지가 많이 있어요. 저도 많이 뭐 듣고 이렇게 방문하다 보면 많이 호소도 하는데 이제 뭐 돌봄을 받고 있는 돌봄 서비스 받고 있는 분이 갑질을 하는 경우도 꽤 있고요. 또 돌봄 서비스 제공한 요양사가 갑질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문제들이 뭐 어디나 다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 거죠. 뭐 돌봄 영역에서만 이 문제가 존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비대칭성 문제에 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분이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했겠죠. 그 입장에서 한번 전체를 다시 한번 조망해 주시는 게 오히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돌봄 영역에서 똑같이 그런 문제는 존재하는데 이제 아까 제가 이제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 그럴 때 이 문제가 뭐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할 때 이제 제가 다시 이제 존재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다고 했던 게
나는 돌봄을 주는 사람이고 이 사람 받는 사람이야.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이 사람이 해야지.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뭔가 작동이 되었다면 자신을 돌봄에 대한 새로운 자각이 내가 돌봄을 주고도 있지만 이 사람이 내 돌봄을 받아줌으로써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나를 먹게 살게 해줘. 이 사람이 나를 돌보고 있네? 예를 들어서 이런 자각이 있다면 관계가 좀 달라지겠죠. 이렇게 비대칭성이 그것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뭔가 변화의 어떤 중요한 어떤 단서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 사람이 시킨 대로 난 해야지. 안 하면 나 내팽개칠 텐데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하거든요. 받는 분들이. 그게 아니라 좀 당당해질 수 있으려면 내가 사실은 저 사람들 좀 너무 이해관계 좀 그렇긴 하지만 뭐 먹여 살린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자존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각. 이제 저는 그게 이제 뭐 하나의 해결책이라고 제시했던 거고 그 외에 비대칭성에 관해서는 이제 뭐 제가 많이 고민을 해본 건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혜진이라고 하고요. 좀 오전에 지금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 정부직에 반대하는 공공의료 강화에 관련된 기자회견을 하고 왔는데요. 지금 시민사회에서는 이제 의료라는 것을 상품화하려는 강력한 그런 의지에 반해서 우리의 공공성을 유지시키려고 꼭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계속 결제하시는 분의 철학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의료 공공성에 대한 부분들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상호의 돌봄에 대한 철학에 기반한 커뮤니티 케어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정의에 의하면 단순히 그냥 요양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의료를 포함한 물론을 지칭하잖아요. 관계성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 이걸 일단은 공공성을 강화하지만 나중은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관계인 건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좀 생각을 듣고 싶네요. 질문드렸습니다. 네, 한때는 뭐 이제 의료 생협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인이협에서 약간 이제 이렇게 좀 약간 배제는 아니지만 뭐 일부러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좀 우리랑 길은 다르다. 약간 이렇게 좀 무시당하기도 했었어요. 지금 이제 그렇진 않아요. 지금 그렇진 않고 이제 뭐 충분히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이제 공공의료가 부족하고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정책이나 제도 운동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더 급하고 전체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제 방법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의료 생협하는 사람들은 뭐 주민들하고 뭐 한다고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제 글쎄요 공공성에 대한 생각의 확장이 저는 좀 더 일어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공성을 우리는 그냥 제도 정책으로만 이제 한정하는데 이제 사회적 경제가 등장하면서 더 그랬을 수 있어요. 과연 공공성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제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의 공공성은 저는 주민들이 주체화되는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주인이 되어서 무엇인가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과정, 그런 방법, 뭐 제도 이제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많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건 단시간 내에 되진 않아요. 제도는 뭐 단체장 바꾸고 국회의원 움직이고 하면 바뀔 수 있지만 주민이 주체화되는 것은 그렇게 제도 바뀌고 단체장 바뀌고 오히려 주민은 더 비주체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뭐 성공할지 아닌지 어쨌든 그런 길이긴 하지만 사실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 수도 있어요. 제도 바꿔놨는데 제도 또 바뀌면 뭐 대통령이 누가 또 바뀌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도나 정책이 공공성을 완벽하게 담보할 수 있다고 많이 주장을 하지만 저는 꼭 그렇진 않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더 근본적인 힘은 그 제도를 살아가고 있는 그 제도를 실제로 시행하거나 그 제도의 뭐 어쨌든 뭐 수혜자든 공급자든 뭐 그분들의 생각의 변화나 어쨌든 주체화되는 것이 공공성의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워낙 급하니까 이제 어쨌든 이슈나 이런 걸 따라서 공공성 운동을 하는 것이 뭐 당연히 적절하게 이제 역할 분담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공공성 문제를 뭐 서구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제도의 공공성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줬느냐?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제도를 선택하고 다른 방식을 선택해서 다른 삶을 살고는 있지만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가 의료 제도가 이렇고 뭐 영국에 NHS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제 절대적으로 여러 가지 비교를 하잖아요. 뭐 굉장히 공공적인 제도와 정책인데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가 좋아졌냐? 물론 아니면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긴 하죠.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효율적인 예를 들면 여기 우리는 의료비용 1,000원을 쓰는데 여기는 500만 써도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놔 있죠. 근데 그게 궁극적으로 인간이 지향하는 가장 공공적인 삶의 방식인가는 또 이제 결국 제도에 뭔가 이렇게 제한되어서 살아가는 인간이 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의 좀 근본적인 고민을 저희들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공공성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급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약간 위축돼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당장 거기에 대응을 못하니까. 그리고 주민들과 관계 속에서 갑자기 공공성 문제를 내놓아서 설득하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왜 니네들 안 움직이냐? 예를 들면 이런 이제 요구를 많이 받는 거란 말이야. 예. 그래서 뭐 성명 하나 내려고 그래도 저희들은 항상 이렇게 몇몇 활동가가 내는 게 아니라서 과연 이 성명을 냈을 조합원들이 이걸 동의하게 해줄 수 있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로바로 대응을 못 하거나 이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고민들이 저도 있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진주의원이 일개 단체장의 의지로 폐쇄가 되고 지금 다시 또 살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도적인 불안정성, 소수의 위정자들에 의해서 공공의료가 좌우되는 그런 상황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구조되는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단순히 사실 의료민영화 이슈는 워낙 오래된 이슈다 보니까 오늘 기자회견 한 건 이제 당장 현안에 대응한 거긴 하지만 결국에는 포스트 코로나 이슈로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우리는 의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정책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제가 공감을 하고 있어서 이 관계를 어떻게 가져갔으면 좋겠는가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그냥 각자의 길을 걷는 게 아니라 뭐 이게 이해관계일 수도 있죠. 당장 현안에 따라서 굉장히 주민들의 충분한 의지와 주체화를 담보하지 못하는 공공성일지라도 그게 뭐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하나하나 조직되어 있는 방식의 공공성을 논할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큰 그림 같은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서 각자의 역할 분담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이행기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에 대한 나름의 고민이 있으신 그런 거에 대해 좀 이제 의료 민영화 문제가 처음 이제 대두됐을 때 의료 사업들 많이 결합을 했죠, 그 당시. 그래서 그때 상당히 좀 성과가 있긴 했어요. 왜냐하면 그 주제 자체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다가오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의료 민영화 이렇게 해서는 잘 못 알아먹죠. 그러니까 그걸 공부하거나 열심히 정보를 찾아본 사람 아니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의료 사업을 만드는데 참여한 사람이라면 좀 접근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추구하는 의료기관은 뭐냐, 그런데 이 정책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 이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니까 그러면 굉장히 잘 결합이 됐던 것 같고, 그러니까 어쨌든 좀 그런 요소들이 잘 결합이 되면 충분히 이제 힘을 발휘할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에는 이제 그런 걸 중간에 있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많이 고민해야 되겠죠. 저도 질문 하나 할게요. 질문이기도 하고 뭔가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고민이기도 한데 최근에 이 팬데믹 이후에 뉴딜 이러면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새로운 딜이 무엇인가 이렇게 봤더니 이게 원격 진료, 이게 비대면 진료, IT를 기반으로 한 또 이런 게 또 고정적으로 나왔더라고요. 또 4차 혁명이 어떻고 저떻고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물론 그런 것도 이제 굉장히 잘 필요하긴 한데
저희 나라에서는 우리는 되게 의료나 이런 것들을 보건, 의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그리고 아픔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것을 진단하고 처방하고 그냥 이런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의사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그 진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뭐 청진기나 뭘 도움받아서 그러니까 진단하고 처방하고 이 과정이 그냥 끝, 이게 치료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과정에서 아주 많은 돌봄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은 병원에 누군가가 데리고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또 처방을 받으면 또 약방에 데려가는 거고, 약을 먹는지 안 먹는지도 봐야 되는 거고, 약도 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밥은 또 뭘 먹어야 되는 거고, 엄청나게 많은 돌봄이 필요한 과정인 거죠. 근데 아픈 사람만이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의료와 돌봄은 뗄 수가 없는 거여서 이렇게 원격으로 해가지고 진단만 딱 하고 처방하고 약 타가고 우리가 무슨 기계도 아니고 기계 부속품 가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정말로 많은 돌봄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입원해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그냥 병원 갔다 온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저만 해도 배 아프면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면 누가 저 밥 해줘요, 그죠? 물론 혜란이가 한번 밥 해준 적이 있었지만 그렇듯이 엄청 많은 의료와 돌봄은 떼어지지가 않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실제로 그렇게 사태가 터졌을 때 그 많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현장에 달려가지 않았으면은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료 공공성을 얘기를 하면서도 비대면 진료 나오고 IT 기반 나오고 이런 상황이어서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울분을 토하고 있을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돌봄은 도처에 필요하고 매 순간에 필요하고 아주 많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첫째는 돌봄 노동자가 극히 부족해요. 그건 너무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서 간병인 구하기도 힘들잖아요. 개별적으로 사실 외국에서는 입원을 하면은 간병인은 그냥 이렇게 간호사들이 다 해주는데 우리는 개별적으로 간병인 구해야 되죠.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어려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그래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너무나 적고 그 말은 돌봄 노동자는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돌봄 노조가 굉장히 적은 것은 또 돌봄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의 그 비용이 또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처우가 이제 좋지 않은 거고. 그래서 첫째는 저는 의료 공공성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게 뭐 공적인 병원을 많이 만드냐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돌봄 노동자 수가 엄청나게 많아져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이제 뭐 높은 수간호사부터 해서 쭉 아주 많은 단계가 있겠죠.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를 대변해줄 조직이 사실 별로 이제 보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의사들도 대변해주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요게 하나가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구체적으로 아마 지금 건강 만들려고 하는 건강 돌봄 협동조합, 건강 협동조합에서의 돌봄 협동조합이었어요. 예. 거기서 필요한 커뮤니티 케어에 이제 필요한 기존의 요양센터 이런 데서 제공해주지 않는 맞춤형 뭐 2시간에 맞는 의사가 적절한 이제 건강 처방을 이렇게 해주면 그것을 제대로 이제 수행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분들이 길러내고 제공하고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정말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딱 자격증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살면서 주민이 주민에게 서비스를 해주는 그렇게 해서 협동조합을 할 수 있는 아주 많은 주민의 풀을 가지는 그런 이제 협동조합이 양성이 되어서 그게 뭐 지역관리 기업이 되면 참 좋겠죠. 어쨌든 이제 저도 이제 그런 풀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이렇게 서로 돌보는 관계를 만들고 그것으로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했었을 때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이게 돈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면은 어쨌든 거래가 오가잖아요. 그죠? 협동조합은 이제 사업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두루로 하건 아니건 어쨌든 경제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 거래가 됐을 때는 그 서비스는 표준화가 되지 않으면은 거래하기는 거의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실제로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게 돌보는 사람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하고 관계가 사실 굉장히 그렇고, 예를 들면 제가 뭐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좋아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분한테 해주면 별로 안 좋아할 수가 있어요. 또 저는 똑같은 마음으로 해주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희 관계가 좀 규정하는 게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돌봄 이전의 관계라고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래서 어떻게 돌봄을 하는 협동조합을 만들 것까도 중요하지만 그 돌봄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는 그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건가가 그 전제가 돼야지 그 건강 돌봄 협동조합도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 번째와 관계,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저희 토로였고, 이제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그 제대로 된 관계를,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그런 주민들과의 관계, 그런 사전 작업, 그리고 일상적인 것들은 어떻게 형성할 비즈니스 플랜을 가지고 있으신지 이사장님이시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살짝 드리고 싶네요. 아, 그리고 그 민들레에서 우리 일하시는 남우순 선생님도 오셨기 때문에 남우순 선생님도 이렇게 살짝 보완해서 답을 한번 돌보는 일을 한번 해보자. 양성된 건강 리더들이 이제 나를 살폈다면 도움이 조금 더 필요한 어르신들을 한 명씩, 두 명씩 이렇게 매칭을 시켜드리고 돌봄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또 한 번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 이 건강 리더들이 이제 건강반이라고 하는 지역 주민들이 소규모로 모여서 자신들의 공동의 건강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고, 그런 걸 누군가는 리더가 있어야 그 건강반이 잘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강반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건강 리더를 또 양성하고, 이게 건강 리더의 패러다임이 3차례 정도 이렇게 변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지금 건강반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또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건강 리더들도 있는데, 이 건강 리더들이 방문하는 어르신들은 물론 요양보호사가 가는 어르신들이기도 해요. 근데 건강 리더가 왔을 때 대부분 굉장히 편안해하세요. 당신이 이렇게 제도권 안에서 지불을 하지 않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때문인 것도 같아요. 꼭 이 건강 리더가, 물론 민들레에는 이제 그 건강 리더들한테 일정의 아주 적은 비용을 들여요, 활동들은요. 왜냐하면 지금 자원봉사도 좋고 품을 나누는 품앗이도 좋지만, 그 일이 지속이 되려면 어느 정도 아주 많지는 않지만 소정의 활동비를 드리면서 아까 잠깐 나왔었던 화폐, 건강화폐라고 해서 조각이라는 화폐를 민들레는 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더한테도 조각이라는 화폐를 드리고, 돌봄을 받는 어르신들, 그리고 자신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그 어르신들께도 조각을 드려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그 조각을 받고 굉장히 통장에 조각이 1,000조각, 2,000조각, 3,000조각 이렇게 쌓일 때 그게 되게 신나시는 거예요. 신나서 그거 조각, 내가 어르신이 뭐 일주일에 한 번 미션을 드리면 운동장 한 바퀴 꼭 도르세요 하고 건강 리더가 미션을 주고 와요. 그러면 그 미션을 실천을 하세요. 건강 리더랑 같이 운동을 하거나. 그럴 때 같이 조각을 받는 거죠. 그 조각이 쌓인 통장을 민들레에 들고 오셔서 영양제를 만든다든지, 이제 한반대체에 가서 커피를 마신다든지,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강 리더가 만나는 어르신들은 기존의 요양보호사처럼 아까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나는 당신을 돌보는 사람, 여기에서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주민으로서, 그리고 내가 급할 때 불러서 언제든 통화하면 그냥 이웃처럼, 이웃의 그냥 이웃 아줌마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게 건강 리더거든요. 그리고 그걸 민들레가 조금 더 독립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게 협동조합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죠. 네, 갑자기 대답을 하게 돼서 생각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냥 불쑥 질문했는데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네.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질문이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건강 리더로 갈 때는 훨씬 편안하지만, 네. 자, 내가 돈을 지불해서 네가 내 돈을 받아서 일을 하는 거지 하는 순간 네. 이제 불편해지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 원래 불편하지 않았던 관계로 돌아가면서도 돈도 만들어낼 수 있냐, 이제 뭐 이런 질문을 하신 거잖아요. 네, 고민해야죠. 뭐 고민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지금 이제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죠. 아, 이렇게 이제 이웃 관계를 통해서 뭔가를 접근했다면 최종적으로 결론은 똑같이 내가 100원 냈고 네가 100원 받아서 일하는 거야 하더라도 좀 다르다는 거죠. 그냥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제 지역화폐도 그렇죠. 결국 화폐 얼굴이 있는 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관계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느 센터에서 갑자기 와서 자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뒤로 돌아누워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이미 알고 있고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왔던 사람이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뭐 이렇게 말도 주고받고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그런 것과 비슷한 거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특징이 비즈니스가 참 어렵죠. 그 대신에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를 그래서 독립적으로 건강협동조합이 독립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걸 밑받침하기 위해서 민들레가 갖고 있던 신뢰를 다 팔아야 돼요. 그래서 주치의 서비스나 통합상담이나 이런 케어 매니지먼트라는 그나마 조금 표준화된 의료는 어쨌든 표준화되어 있잖아요. 제도 안에서도. 그 다음에 우리가 케어 매니지먼트도 좀 표준화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표준화된 신뢰를 까는 거죠. 이걸 가지고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 리더만의 신뢰만으로는 사실은 돈을 지불하고 이렇게 신뢰관계를 만들기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고 또 좀 크게는 이제 어떤 플랫폼 구조로 서로 이렇게 수요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제 더 이상 질문은 안 받습니다. 없는 것으로 하고 대전에 사시